재판정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존속살인죄에 대한 12 배심원들의 배심이 시작됩니다. 저희 재판정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휴대폰 사용, 그리고 잡담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입니다. 방금 전 모든 청문회가 끝이 났고 이젠 배심원들의 판결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소년은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오로지 배심원들의 몫입니다. 피고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배심원들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저희 재판정에서는 어떠한 감형도 없이 곧바로 형을 집행할 것이고 이 경우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이제 배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들은 입장합니다. 몇 건 줄까요? 괜찮습니다. 이거 꼼짝도 안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기상청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 될 거라더군요. 아휴, 진짜 이런 날 에어컨까지 고장이라니. 저기 원래 문까지 잠그나요? 당연히 잠그죠. 그것도 몰랐어요? 아,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요.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투표용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완전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이분을 국회로 보내드리죠. 좋습니다. 그를 국회로 보냅시다. 아이, 그럼 무슨 당으로 보낼까요? 새누리당, 민주당, 포도당. 숭구리당당, 수구수구당당. 아이, 그래서 꽤 재밌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난 졸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배심원은 처음이라서 그런가 봐요. 뭐 처음이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명백한 사건을 갖고도 그 변호사들은 그냥 쉴 새 없이 막 떠들어대죠. 그게 직업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제 생각엔 그런 놈들은 그냥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과 돈이 절약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여러분, 머리까지 시작합시다. 그럽시다. 빨리 끝냅시다. 5분만 있다 하죠. 누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기 전망은 어때요? 아이, 당신이요? 아이, 전망. 아이, 좋네.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재미있지 않아요? 살인사건이라 다행이죠. 강도나 폭행사건 재판은 정말 따분하거든요. 그런가요? 아, 당연하죠. 영화 보러 갔다는 건 헛소리예요. 그럼
저런 놈은 맛을 봐야 돼요. 맞아요. 칼이 없어졌다니 말이나 돼요.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 거죠. 소리가 엄청나네요. 감기라도 걸렸습니까? 네. 여름 감기가 얼마나 지독한지 코를 못 만지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다 나았죠. 배심원장 시작합시다. 화장실에서 아직도 안 나왔네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뉴스 거리 있어요? 제가 오늘 신문을 못 봐가지고. 전혀 증권 시세를 보는 겁니다. 뭐 증권 거래하십니까? 네, 전 증권 중개인이에요. 전 택배 사업을해요. 모의푼으로 밑바닥부터 딱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직원이 37명이나 되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오늘 밤 축구 경기가 있어요. 강원 FC 대 서울 FC요. 그 최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정말 끝내주죠. 예? 멋지십니다. 굉장한 축구에 갔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나저나 검사 인상이 어땠어요? 뭐라고요? 날카롭던데요? 논리적으로 요점을 하나씩 짚어가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추진력도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골치 아픈 사건이죠. 아버지를 죽이다. 요즘에 이런 사건이 많아요? 뭐 요즘 애들이 어떤데요? 이런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자, 이제 시작합시다. 화장실에 노크 좀 해보시겠어요? 아, 네, 그러죠. 그 축구 좋아하시나 봅니다. 축구 좋아하시나봐요. 네, 제 좋아하죠. 강원 FC 팬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배가 아파서. 아니요, 저는 서울 FC 팬입니다. 서울 FC요. 예.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정말 괴롭겠네요. 감독 빼고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합시다. 규칙은 안 만들기로 하죠. 먼저 의논하고 투표할 수 있고 투표를 먼저 할 수 있어요. 보통은 투표 먼저 하던데요. 그럼 투표합시다. 금방 끝날지 누가 알아요? 그럽시다. 물론 계획된 존속살인죄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사형인 건 모두 아시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빨리 투표하죠. 혹시 투표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 보이는데요?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유죄가 11명이군요. 항상 한 명이 반대죠. 그럼 이제 어쩌죠? 무죄이신 거죠? 아니요. 근데 왜 그럼 뭐죠? 저 얘기 좀 더 해보죠. 무슨 얘기를 더 11명은 유죄고 1명은 결과가 나왔네요. 당신 혹시 무죄라고 생각해?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우리 다 법정에서 얼마나 위험한 녀석인지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애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게 적은 나이는 아니죠. 아버지 가슴을 찔렀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어요? 그냥 얘기를 좀 더 아니 해보고. 무슨 얘기를요? 11명이 유죄라는데. 그럼 그의 이야기를 믿는단 말이에요? 글쎄요, 안 믿을 수도 있죠. 도대체 뭐예요?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전부 유죄라고 하니까 저까지 손들면 이 애는 그냥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 시험인 줄 그게 알아요? 아니라. 너무 빨리 투표했다고요? 난 죽었다가 깨어나도 유죄라고 생각해요. 100년을 얘기해도 난 마찬가지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우린 단지 5분 만에 끝냈어요. 만약 틀렸다면 그럼 이 건물이 무너지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시나 봐요? 시간이 무슨 상관이에요? 예? 5분 만에 결정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축구는 8시에 하잖아요. 저희 1시간만 더 얘기해보죠. 네. 누구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기 난 1시간 동안 여기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1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나 하죠. 저희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럼 뭘 할 건지 얘기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생 학대받고 살았어요. 가난하게 태어나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폭력 혐의로 감옥에 가자 보아원을 갔죠. 순탄했던 삶은 아니었고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반항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매일 맞고 자랐으니까요. 18년간 고달픈 인생을 보냈는데 한마디 정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데 뭘 더해요? 재판에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만하면 우리 좋은 겁니다. 우린 다 성인이고 그의 진술을 모두 들었잖아요? 그런 애 믿을 수 없어요. 제가 평생 이런 애들을 봤는데 한마디도 믿어서는 안 되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든요. 이봐요. 그 당신만이 모두 진실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이분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죠. 그 설교는 그만둡시다. 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할 일이나 합시다. 저쪽에 있는 제일 큰 정강판 보여요? 제가 쓴 거죠.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 집중 좀 해주세요.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 미안해요. 우리 모두 의견이 다른 이 신사분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이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모두가 이분 생각이 틀렸다고 한번 설득을 해보는 겁니다. 뭐 각자 몇 분씩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분도 생각이 이렇게 오래 걸리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냥 제 의견이었어요.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의견 같네요. 그럼 우리 모두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2번 분,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먼저 해주세요. 저 2번입니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유죄라고 믿어요. 그게 아니라고 증명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건 검사가 할 몫이니까요. 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게 법이죠. 아니, 내 말은 나도 법인 거 알죠. 그렇지만 난 그냥 유죄 같다고요. 그리고 또 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적인 감정 딱 내려놓고 뭐 사실만 말하도록 하죠. 먼저 그 노인은 살인이 일어난 집 바로 아래층에 살았어요. 살인이 있던 날 12시 10분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 애가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마루에 바로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 노인이 뛰어가 보니까 그 애가 계단을 내려가서 도망을 가고 있었죠.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가슴에 칼이 꽂힌 남자를 발견했어요. 사망 추정 시간도 아마 자정쯤이고요. 자,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로 볼 때 그냥 유죄예요. 뭐 나도 동정심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동감입니다. 3번 분, 끝나셨나요? 끝났습니다. 4번 분, 하시겠어요? 네. 그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때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영화 제목이나 배우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나가는 걸 못 봤죠. 심지어 그 아니, 애는 그리고 길 건너에 사는 여자의 증언은 또 어떻고요? 게다가 중요한 건 살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봐요. 순서 좀 지키세요. 잠깐만요. 여자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죠. 누워있다가 더워서 창문을 열었는데
그 애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어요. 그때가 12시 10분이고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전철 길 옆에 창이 있어서 살인 장면을 목격했다고요.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철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승객이 없었다잖아요. 시내로 가는 거라서 불도 꺼져 있었고 불이 꺼져 있을 땐 창밖을 볼 수 있다고 증명해 보였죠. 근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의 얘기는 안 믿고 그 여자 얘기는 믿는 겁니까? 같은 동남아 호넬인데? 지금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시죠? 몇 번 차례죠? 아, 5번이요. 5번 분 하시겠어요? 예, 그러세요. 예, 저는 저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뭐야 그거 왜 나왔어요? 6번 분? 6번 분? 네. 하시겠어요? 네. 글쎄, 전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어요. 살해 동기를 찾고 있었는데 중요하잖아요. 동기가 없는데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그게 아파트 맞은편에 사는 사람의 증언은 아주 신빙성이 있었어요. 싸움이나 언쟁 얘기를 안 했던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7시쯤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 8시였습니다. 아, 맞다. 맞아요. 그 뭔진 모르지만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가 애를 2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애가 화가 나서 뛰쳐나갔어요. 이게 증거랍니다. 증거가 아니라 정황이라는 거죠. 그게 동기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애는 평생 동안 맞고 살아서 그런 건 예사였을 겁니다. 어떻게 단 2대 맞았다고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2대씩 매일 맞아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2대씩 안 맞아도 청년이 일단 맞아요. 6번 분!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없어요. 7번 분? 하시겠어요? 예. 이미 다 끝난 얘기죠. 하루 종일 얘기해도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이 아이 전과 오범이에요. 기록을 봐요. 10살에 선생님한테 돌을 던져 소년 법정에 섰고 15살 때 차를 훔쳐 소년원에 들어갔죠. 강도짓으로 체포되고 칼싸움에도 연루됐으니 칼은 잘 다루겠죠. 그러니 말 다 했죠. 근데 그 아이는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나도 때려요. 그리고 그런 놈 좀 맞아야 돼요. 아니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땐 아버지한테 극존칭을 썼어요. 아버님이라고. 아이고 요즘 애들이 그러던가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러죠. 그리고 요즘 아버지도 그러지 않습니다. 뭐 애들이라도 있나봐요? 네, 저 3명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20살쯤일 거예요. 그 녀석이 9살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도망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이 속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내답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어려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이 권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녀석이 18살 때쯤이었나? 아니 저랑 권투를 하면서 이 벨이 딱 울리자마자 제 턱을 빡 기정사정없이 날리는 거예요. 덩치 큰 녀석이었죠. 뭐 그리고는 2년 동안 못 봤어요. 애들이랑 뭐 기껏 키워놓으면 뭐해. 계속 하시죠.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나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우린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곳은 동남아인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빈민가입니다. 그 아이가
빈민가에서 태어나 범죄의 수골에서 자란 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들은 잠재적인 사회 악입니다. 지금부터 아이 우리는 맞아요. 말 한번 잘하셨네요. 그런 빈민가 출신 애들은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서는 안 저기 돼요. 이봐요. 저도 당신이 말했던 그 빈민가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좀 들어보세요. 저도 당신이 말한 그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서 그 애들처럼 먹고 자고 그리고 목숨 부지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보고 쓰레기라고요? 당신네들이 지금 그렇게 산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세요.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시비 거는 게 아니라고요? 잠재적인 사회의 악이냐느니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냐느니 했는데 당신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우리 예민하게 이러지 맙시다. 예?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예민하게 이해가 갑니다. 앉아요. 팔 번 분, 이제 그쪽 차례입니다. 당신들 날 설득시킬 생각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 친구 때문에 이러고 있으니까 얘기나 한번 들어주죠. 규칙을 정했으니 규칙대로 합시다. 아유 그렇게 애들처럼 유치하게 하지 마세요. 유치? 유치하다고요? 유치하다고요. 아니 무슨 애들 발표 시간도 아니고 진짜. 저는 좀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것뿐인데. 그럼 당신이 하세요. 아이, 그만 둬요. 별일 아니잖아요. 별일 아니면 당신이 하시던가요. 지금대로 합시다. 예,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잘했잖아요. 예. 앉아요. 아유 그만하고 앉으세요. 예. 잘했잖아요. 자 앉아서 계속 진행합시다. 그럼 누군가의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제 말이 듣고 싶다면 말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좋습니다. 저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 직원에 따르면 유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6일 동안 법정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었습니다. 당신들 모두 확신을 하시던데 좀 그게 이해가 안 갔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저도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피고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걸 그냥 지나쳐간 거죠. 무슨 사소한 거요? 질문을 안 하는 건 대답을 알기 때문이죠. 아니죠. 능력 없는 변호사일 수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야 우리 처남 얘기네. 제가 그 변호사라, 제가 그 소년이라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그렇겠죠.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인데 변호사가 증인을 그렇게 다루다니요. 게다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하나고 그걸 들은 이는 소년이 뛰쳐나온 걸 봤으면 정황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증인은 그 두 사람인데 만약 그 두 사람이 틀렸다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에 증인이 왜 필요하냐고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맹세를 하고 증언대에 섰잖아요. 사람이 날 실수를 합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아닐걸요? 확실합니까? 확신은 못하죠. 이건 과학실험도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증인이 두 명인데 두 명 다 실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요점으로 돌아가죠. 그럼 가슴에 꽂힌 칼은 뭐죠? 저 잠깐만요. 말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차례차례대로 얘기하기로 해요. 말고 좀 논의 좀 해봐요. 자, 그럼 그날 밤 소년이 샀다는 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아요. 얘기해보죠. 그 전에 먼저 한번 봅시다. 대시원장?
아니 그건 벌써 봤는데 뭐하러 또 봐요? 증거물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칼은 중요한 증거물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네. 그럼 한 번에 한 가지씩 짚어보기로 하죠. 소녀는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한테 몇 대 맞은 후에 8시에 집을 그냥 나왔습니다. 맞은 게 아니라 주먹으로 맞았죠. 어머니 달라요. 네. 주먹으로 몇 대 맞았어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고물상에 가서 잭나이프를 샀죠. 보통 칼이 아니었고 손잡이에 아주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말로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더군요. 그리고 소녀는 8시 45분에 친구들을 만났죠. 맞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9시 45분에 그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년의 친구들이 법정에서 소년의 칼과 범행에 사용된 칼이 같은 칼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은 10시에 집에 돌아오네요. 여기까지 소년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겠죠. 소년은 11시 30분에 영화를 보러 갔고 3시 10분에 집에 오니 아버지는 죽었고 자신은 체포됐다더군요. 근데 그때 형사 둘이 그 아이를 계단 밑으로 밀면서 강압 수사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칼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시 30분과 3시 10분 사이에 잃어버렸고 다시는 못 봤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그는 영화관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아무도 집을 나가는 걸 보거나 영화관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걸 본 사람이 없죠. 실제로 소녀는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를 찌른 후에 12시 10분쯤 집을 나갔겠군요. 칼에 있는 지문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칼이 흔한가요? 전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가게 주인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칼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런 칼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이라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시죠. 아니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빨리 투표합시다. 투표 보러 가야 돼요.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요? 도대체 무슨 짓이죠? 어젯밤 그 애가 사는 동네 산책을 갔다가 동네 시장에서 단돈 2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아, 2만 원 지금 어떻게 그래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모 같은 칼 주셨다고 그러는 말인가? 아니 다른 사람이 비슷한 칼로 아버지 찔렀다고 믿으란 말이에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에요. 가능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가능해? 그렇지만 굉장히 희박한 일입니다. 가능하냐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죠. 아니 저거 칼을 어떻게 가냐고. 저 같은 칼을 찾았다는 건 흥미로운 일 아니 아닌가요? 뭐가 흥미롭단 거예요? 글쎄요. 전 그런데요. 여기 11명이 유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어차피 결정을 못 내려서 또 재판을 받는다 해도 이 애는 결국에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요. 아 그래서 어쩌겠단 말이에요? 에? 또 밤새겠네 진짜. 씨. 저 이봐요. 그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게 대수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살지 그래요 그냥. 뭐라고요? 경찰한테 화투나 달래서 맞거나 치면 되겠네. 380땡. 380대? 저 배심원장, 배심원실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저라고 뭐 별 수 있나요? 칼이 무슨 매수예요? 목격자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실컷 떠들어봤자입니다. 오늘 중요한 예약 손님이 있는데 제발 좀 빨리 끝내고 가줬죠. 검사에겐 칼이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보조검사가 뭘 알겠어요? 싸워봐야 시간만 가요. 그럼
있으니 좋아요. 제안을 하나 하죠. 투표를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 비밀 투표라는 겁니다. 전 빠지겠어요. 만약에 11명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시면 저도 당장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무죄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럼 다시 얘기해보죠. 그럴 일 절대로 없어요. 아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공평한 것 같네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투표용지를 나눠드릴 테니 적어서 저에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아유, 그딴 소문 풀어하지 많이 마요. 시가 된다니까요. 빨리 좀 써요. 다 적으셨나요? 네. 제가 걷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그러게요. 왜 탈출해가 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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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아유. 어떻게 된 거죠? 아 누가 배신을 한 거야? 누구예요? 아니, 누구냐고요? 봐요. 다들 비밀 투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비밀 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대신원실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해. 아 뭐 처음에는 그냥 유죄라고 해놓고 누가 몇 마디 하니까 도새 마음을 바꿔요. 당신 말이야 당신. 아 그냥 걔한테 차라리 위로금 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저기요. 저희 모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좀 그만두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 제가 바꾼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지금? 그렇지. 뭐 지민가 출신이니까 애정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만만한데요 지금? 저기요, 진정하세요.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 거. 아 그래요. 아 나 성질 급합니다. 아 죄가 있으면 유죄로 하자는 건데 저 친구 가만히 소리나 듣고 있잖아요. 진정하시죠. 됐고 그래서 왜 마음을 바꾼 거야? 왜 바꾼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제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와, 나 미치겠네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아 듣고 싶지 않아요. 난 확실히 하고 아니, 싶었습니다. 저에게 다들 듣고 싶어요. 아 듣고 싶어요. 저거 뭐? 잡아요. 지금 말씀하신다잖아요. 고마워요. 그 신사부는 혼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애가 무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치 않다는 거죠. 혼자서 의견을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분 의견을 존중해서요. 뭐
그 애가 유죄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한 번 더 얘기를 더 해봅시다. 이제 10대 2입니다. 아니 뭔 얘기를 더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 나 축구 보러 가야 된다고. 저기요. 다들 지쳐 보이는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금방 끝나긴 글렀네요. 저 노인이 그럴 줄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든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광고계 저 광고를 한다고 얘기했던가요? 광고계에선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괴상해요. 괴짜들만 모아놨거든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무슨 일을 하세요? 시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 시계요? 시계는 스위스 제가 좋아요. 저기요. 저랑 잠깐만 좀 얘기 좀 하시죠. 좀 전에 제가 좀 미안했습니다. 뭐 대가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런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안 넘어가다니 참 다행이네요. 뭐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그건 당신한테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닌가요? 영업사원인가 봐요? 아, 전 기자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 상냥한 상술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써요. 농담, 술, 속임수. 예, 뭐 그런 거요. 상대에 따라 전략을 달리 쓰는 게 내 저명이요. 이 상냥한 상술로 보험으로 작년에 7천을 벌었어요. 예. 보험만 팔아서요. 아니 근데 이래서 얻는 게 뭐예요? 재미! 야, 언제 머리를 맞아서 아직 멍한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다 같아요. 자기만 선한 양인 척하며 약한 자를 돕겠다고 나오지. 도대체 왜 남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저기 가지고 부여 성금 내는 게 낫잖아. 이 애는 유죄예요. 누가 봐도 뻔한 사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남들 시간 좀 낭비하지 말고. 네? 엉망 아프잖아요. 축구도 모기식인 마찬가지죠. 성질들 대단하죠?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죠 뭐. 정말 힘든 하루네요.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유죄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근데 뭐 전 상관없어요. 일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잠시만요. 혹시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유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 남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건 여유 있는 윗사람들이나 하지만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보죠. 결국 그 애를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애가 진짜로 아버지를 죽였다면 어떡하죠?
주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누가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하죠. 그렇게 하시죠. 노인이 애가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죽여버릴 거야라고. 이게 무슨 의미죠? 이 천정을 통해 얼마나 똑똑히 들을 수 있나요? 천장이 아니라 열린 창문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도 구분했잖아요. 길 건너 사는 여자도 아버지를 찌른 걸 봤다고 했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소 귀에 경일 끼네. 여자는 전철 창문을 통해 살해 장면을 봤는데 모두 6칸 중 마지막 2칸이 지날 때 봤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기억하는데 뭘 더 바라시는 거죠? 여기 혹시 전철 6칸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안 돼요? 저기요. 잠시만 가도 될까요? 되게 재밌는 걸 하시네요. 네, 제가 심심할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같이 근데 여긴 게임하러 오는 데가 아니라 시선 배심원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뭐하는 짓입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게임이 아니라고.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 진정들 하세요. 진정들 하세요. 전철 6칸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왜 필요하죠?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뭐 한 10초, 12초 정도? 좋아요. 또요? 그 정도 되겠네요. 당신은요? 10초 정도. 네. 6칸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지점을 살인이 일어난 방의 창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손을 뻗으면 차에 닿을 정도에 걸립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혹시 철길 옆에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철길역 근처에서 일을 합니다. 어떻던가요? 뭐가요? 그러니까 시끄럽던가요? 당연히 시끄럽죠. 맞아요. 전 철길 옆에 살아가봤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음을 견디기 힘들어.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죠. 요점만 말하시죠. 잠깐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그 아래층에 사는 노인은 소년이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고 바로 1초 뒤에 몸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죠. 네, 맞아요. 바로 그때 여자는 열린 창문으로 마지막 전철의 2칸이 지나갈 때 소년이 살인하는 걸 목격했다 했습니다. 이게 어쨌단 건데요? 전철 6칸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의 시간이 걸린다 했는데 여자가 마지막 전철 2칸이 지날 때 살인을 목격했다면 몸체가 마루에 떨어진 건 기차가 지날 때겠군요. 그렇다면 전철이 노인집 옆을 시끄럽게 지나가는 10초 동안의 시간에 몸체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직원에서 죽여버릴 거야 한 이후에 바로 펄살이가 났다니 기차가 지날 때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다고요? 뭐 목청껏 소리 질렀겠죠. 전철이 움직일 땐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거 몇 초 동안인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해요? 이 몇 초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당연히 정확해야죠. 제 생각이지만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잘 안 들려요.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못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에서 왜 그렇게 증언을 했겠어요? 에? 그건 주의를 빌려고요. 아주 기발한 생각이시네요. 아예 그냥 뭐 기사를 쓰시죠. 요즘은 한 줄에 10,000원씩 준답니다. 저기요. 지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뭘 그렇게 잘한다고 비아냥대시는 거예요? 노인 공경 모르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원래 하시던 말씀 다시 해보세요. 노인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법정에서 그 노인네 쭉 지켜봤습니다. 입고 있는 외투는 어깨가 해졌고 그거 봤습니까? 법정에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녀
그리고 그 노인네 어깨가 해질 매트를 입고 지멋대로 천천히 걸어갔죠. 또 왼발을 끌고 있었는데 숨기려고 했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여기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조용하고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노인으로 무료한 인생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 노인을 모릅니다.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여러분 쓸모가 없다는 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남이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죠. 한 번만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랬을 겁니다. 소외가 된다는 건 참 견디기 힘드니까요. 그럼 중요해지겠다고 거짓말을 했단 소리네요. 아니요.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었고 얼굴을 봤다고 믿을 거예요. 참 잘도 지어내시네요. 어떻게 그런 걸 지어내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봐요. 뭐요? 저 모키니 드실 분 안 계신가요? 모키니 안 계신가요? 저 하나 주세요. 저기 왜 아직도 무죄라고 하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좋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못 들었을 수가 있고. 증명 가능해요? 잠깐만요. 정말로 들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쓰입니다. 너 죽는다? 너 죽을래? 그렇다고 그럼 죽이- 죽여버리겠단 말이 아무 뜻도 없다는 소린가요? 제 생각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소리가 아닌데요. 글쎄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유치원에 장미반 선생님하고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었어요. 여러분들 혼동시키라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그럼 본 했다고요. 이웃이 다 듣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기엔 너무 영리하죠. 영리해요? 그 애는 무지하고 게을러요. 아마 우리 말도 꽤 못할걸요? 꽤 못한다가 아니라 잘 못한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겠죠. 대심원장. 네? 저도 무죄로 하겠어요. 뭐라고요? 들었지 않습니까?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9대 3이네요. 와, 갈수록 태산이네 진짜.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때문에요. 아이 추리 소설을 쓰면 떼든 보시겠네요. 그의 변호사도 유죄란 건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그 애를 변호했잖아요.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왜요? 당신 처남처럼 변호사가 항상 유능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서울 FC는 제발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아 법정에서 지정했잖아요. 아 그게 어쨌단 건데요? 아마 그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돈도 명예도 이길 확률조차 없는 싸움에 젊은 변호사가 구미가 당겼겠습니까? 자신의 고객을 믿어야 했는데 안 그랬습니다. 아 이해할 만하네요. 예. 누군들 믿겠어요? 아 이봐요. 아 지금 시간 좀 보라고요. 아 죽고 나가야 된다고.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한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이 8번분 얘기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전 분명히 이 재판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소년이 유죄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빨리 말해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정말 그 소년이 살인을 했다 칩시다. 12시 10분쯤에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경찰은 어쩌다 잡혔을까 이거고요. 또 소년은 집에 3시에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기다리던 형사 2명에게 체포당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전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있었죠. 정말로 아버지를 죽인 게 맞다면 굳이 3시간 후에 다시 집에 들어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잡힐까봐 굉장히 겁났을 텐데 말이죠. 칼이 자기 거란 걸 알았을 텐데 경찰이 오기 전에 치우려고 했겠죠. 그런 거라면 왜 살인 직후에 칼 안 치운 거죠? 공포에 질려 뛰쳐나갔다가 좀 진정하고 나서 칼 생각이 난 거겠죠. 그건 공포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겠죠. 칼에 지문을 지울 정신은 있었단 말인데 그럼 언제 공포가 시작되고 또 언제 끝났다는 얘기죠? 형씨도 유죄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느 편이죠?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을 죽였다면 아마 칼을 찾으러 갔을 겁니다. 목격자도 없고 한밤중이니 아마 시체가 발견된 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요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자 증인은 살인을 목격한 직후 또 전철이 지나간 후에 비명을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애는 비명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누가 봤다는 것도 이미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겠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에 질려서 비명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행동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동네에서 비명 소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은 나니까요. 야, 좋은 대답입니다. 어쩌면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비명 소리를 못 듣고 공포에 질려 도망갔다. 나중에 진정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칼을 찾아왔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래도 의심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애가 도망치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 사실 좀 왜곡하지 마세요. 그 노인이 애를 12시 10분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더군요. 봤다더군요? 아까 말했던 대로 증인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렇게 돼야겠죠? 소리 좀 낮추세요. 소리 좀 질러야겠네요. 지금 초점이 빗나가잖아요.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일단 사서 투표합시다. 지금 말하는 거 안 보여요? 투표 요청이 있으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투표 요청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거수라는 게 빠르겠군요.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똑같네요. 여기 3분은 무죄, 9은 유죄. 다음 주까지 얘기해도 결판이 안 날 거예요. 아 이래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저기요 배심원장. 네. 저도 무죄로 하겠습니다. 표는 8대 4로 유죄가 우세합니다. 아니,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애는 유죄라고요. 이게 다 사실에 입각한 겁니다. 이게 무슨 자선 행사라도 되는 줄 알아본데 왜 표를 바꿨는지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무슨 근거요? 왜 애가 아버지 가슴팍에 이걸 찔렸다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네요? 그 칼이 아니잖아요. 혹시 잊었습니까? 어우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아 누굴 미가한단 말이에요? 아래층 노인은요 살인이 있고 15초 후에 알을 달려와 이를 봤다고 했잖아요. 중요하니까 한 소리 아니겠어요? 아 그거 뭐 소리란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진짜 억지로 써도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 노인이 문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까? 아 달렸고 걸었고 그게 왜요? 달렸다고 했어요. 침대에서 문으로 달렸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침실이 어디였죠? 복도 아래쪽이었을 겁니다. 왜요? 다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구나. 그 아파트 건물 좀 아니 재판을 다시 지금 하시거든요? 중간에 왜 당신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번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시간 낭비 좀 그만하시죠. 치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라면 그게 아니라 발을 저는 노인네가 어떻게 15초 안에 문까지 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20초라고 했어요. 15초랬습니다. 20초라고 했습니다. 왜 계속 왜곡을 합니까? 15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15초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15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나이도 많고 오락가락하잖아요. 아니 뭐라도 정확하게 도대체 얘기해야겠어.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애를 봤다고 했지 믿지 않습니까? 않는 게 많아요.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고 앞문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 열리는 소리와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죠. 앞문에 도착한 지 15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때 노인은 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기억력 한번 대단하십니다. 긴장거리지 마세요. 아 이봐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는 살인이 일어난 장소예요. 아파트 공간입니다. 노인의 집은 아래층과 똑같죠. 여기가 주방, 거실, 현관과 침실입니다. 그때 노인은 이 침실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침실을 가로질러 문을 열고 통로를 내려가 소년이 아래층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아, 그 같은 얘기를 왜 계속 시간 반복합니까? 15초 후에 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보죠. 이 침대에서 문까지가 4m고 이 통로가 14m니까 4m를 걸어가 문을 열고 14m 통로를 걷는데 15초가 걸려요.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시간은요? 노인은 걸음이 느리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장거리처럼 말하지 마시죠. 건강이 안 좋은 노인에게 원거리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직접 해버려. 아 변호사는 요구 안 했겠냐고요? 아직 생각을 못했나 보죠. 변호사가 바보예요. 아, 좋아요. 그러면 당신 생각은 어떤데요? 사건에 도움이 안 될까봐 일부러 안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주인을 몰아세우기 싫어서 안 한 걸 겁니다. 배심원들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건 싹 다 피한 거죠. 능력 없는 변호사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15m 아니 도대체 왜 남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당신 말에 의하면 분명 15초가 걸린다고 했죠. 아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시간 없다고. 15초 걸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15m 15초만 됐습니다. 여기가 문이었죠. 그때 이중당 공장치로 잠겨 있었죠. 예. 그럼 어느 분이 시간 좀 재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소장님을 해주시겠어요? 아,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작하면은 혹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예,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소년이 칼을 들고 찌르면 바닥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요. 네, 그 노인 역은 제가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쪽으로. 어르신은 이제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시면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분은 그때 시간을 드리세요. 아니 무슨 연극이라도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열쇠. 아니 빨리 좀 걸어요. 그거보다 2배는 빨랐어요. 빨리 걸으라면 걸을게요. 아 빨리 좀 걸어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전화도 없잖아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쪽으로 빨리 걸어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빨리 걸으니까요. 조용히 하세요. 혹시 시끄러워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루 맨정이 아 변화가 없잖아요. 여기죠. 와. 네. 몇 분이죠? 정확히 41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노인 침대에 있을 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최대한 빨리 앞문으로 가다가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년이라 짐작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진작해. 아니 살다 별거를 다 했지만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빈민가 출신의 반쪽짜리 잡종에 대한 연기 때문에 이야기를 막 지어내고 이 사람들 설득했지만 안 통하지. 이거 부족하다고요. 그 애는 유죄란 말이에요. 당신 사형 집행관. 이 스위치를 직접 누르시겠다. 당연하죠. 이 애라면 당연히 그러고 말고. 이 스위치 누르는 기분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쩐지 처음부터 자기가 정의 수호자이냐 하더니 결국에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 애가 죽길 바라는 거군요. 자, 정말 날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안녕하세요. 뭘 봐요? 기억났어요? 진정하시고 정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들 주목해 주십시오. 뭘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해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린 절대 싸우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심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법정에 와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소년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다 같은 배심원으로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란 거겠죠. 따라서 사적인 감정을 위주로 재판을 이어나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판결 때문에 득이나 실은 없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죠. 이 칼을 창밖으로 던져서 까마귀가 불어가는지 봅시다. 불어가면 유죄, 안 불어가면 무죄. 말 같잖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우리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아휴, 씨. 벌써 꽤 어두워졌어요. 폭풍이 올 것 같네요. 아이 그래도 찌네요. 저기 땀 안 흘리세요? 네, 전 땀 안 흘립니다. 완전 부럽다. 저기 제 생각엔 투표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잘 됐네! 이번에 춤까지 추겠네요, 그냥. 배심원장? 투표 요청이 있는데 반대 있으십니까? 이번엔 공개 투표로 하죠. 각자 의견들 좀 알게. 그렇게 합시다. 제가 번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어머 저네요. 전 유죄고 2번 무죄예요. 3번 유죄. 4번 유죄.
5번, 무죄. 6번, 무죄요. 7번, 유죄. 8번, 무죄. 9번, 무죄. 10번, 유죄. 11번, 무죄. 12번, 12번, 유죄. 육 대 6이네요.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가겠네요. 6대 6이라니 참. 당신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녀석을. 이봐요. 그 애가 어떤 행주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아 설교 좀 그만하세요.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봐요. 당신만 잘난 줄 알아요? 진짜. 나이도 좀 있어. 비가 오겠네요. 아, 그런 것도 다 알아요. 아니 왜 마음을 먹은 겁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웃기는 진짜.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실이 나왔잖아요. 예, 잘해봐요. 화이팅! 이봐요. 당신도 생각을 많이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당신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하여튼간 엄청 커왔거든.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축구 안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가운데 도시 최진 헛다리 슛!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 미안해요. 예. 아시죠? 자, 1번 좀. 같은 표현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놀랍네요. 큰 친구 말이에요. 제 이름이 뭐더라? 그냥 날 열받게 하려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뜻은 없다고요. 날 사디스트로 몰아세우질 않나. 그냥 다 날 열받게 하려는 겁니다. 성공하고 왔네요. 아니 도대체가 결론이 안 나니 판결을 못 내린다고 해야겠네요. 계속 여기 있어봐도 소용없잖아요. 아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배심원한테 넘깁시다. 그럼 판사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알게 되겠죠. 전 반대입니다. 다른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할 거예요. 아무도 결심을 안 바꿀 테니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전혀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아, 난 없어요. 아마 의심할 만한 근거란 말 뜻을 전혀 이해 못하시나 보죠? 이해 못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 저 사람 말 좀 들어보세요. 와, 단통속이네. 그리고 당신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시간 방식이래. 뭐라고요? 싸워봤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진정하세요. 누구 하실 말씀 없으세요? 좋아요. 그럼 제가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년이 범행 시간에 영화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영화 제목과 배우 이름을 기억 못했다는 겁니다. 이 4번 분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유일한 알리바이였는데 증명할 수가 없었죠. 당신이라면 소년처럼 아버지한테 구탈당한 직후에 그런 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네. 거기 안 갔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 시체가 있는 아파트 부엌에서 두 형사한테 강제적으로 수사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 그런 스트레스 아래서요? 그런 스트레스 아래서도요. 법정에선 영화 제목과 배우 이름을 기억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노력을 많이 했겠죠. 어느 극장에서 뭘 상영하는지 찾는 건 아주 쉬운 중목이죠. 좋아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젯밤 뭐 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그 전날은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괜찮아요. 사무실을 나와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은요? 화요일. 친구들과 모임이 있던 날이네요. 카드 게임을 했죠. 월요일은요? 집사람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2편이나 연달아서 봤거든요. 첫 번째 영화는 뭐였습니까? 엑스맨이요. 그럼 두 번째 영화는요? 비틀즈의 하드 테니스 나이트요. 네, 하드 테니스 나이트. 그걸 봤습니다. 저도 그 영화 봤어요. 하드데이즈 나이트죠. 네, 하드 테니스 나이트. 그 하드 데이지 나이트엔 누가 나왔습니까? 조지 해리슨이었을 겁니다. 네, 그 사람이 맞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도 아니었죠? 네. 아주 좋은 지적이네. 좋은 지적 같으면 이봐요. 아무리 떠들어도 유죄는 변함없어요. 내 말 알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이봐요. 목캔디 하나만 주실래요? 고마워요. 마침 나 떨어졌네요. 와, 비 좀 봐요. 네. 축구는 물 건너갔네요. 소나기일 뿐입니다. 아직 6대 6인데 누구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리 6시간 남았으니까 저녁이나 먹죠? 아니요. 7시까지만 더 하다 가죠. 그렇게 하시죠. 아, 그 전에 잠깐만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하고 싶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찔린 상처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건데. 아, 그 얘기를 또 답도 합니까? 말이에요. 몇 번이나 했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 애가 170 정도고 그의 아버지가 180. 7. 아, 네. 187 정도 되니까 17cm 차이네요. 키 큰 사람을 내리찌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죠. 여기 지원자 없어요? 아니 당신이에요. 당신이 말 꺼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아 빨리 와요. 시간 없어요. 자, 17cm 작게 하죠. 됐죠? 잠깐만요. 네, 됐네요. 좀 더 가까이 좀 와봐요. 자, 잘 봐요.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아무도 안 다쳤어요. 아, 왜들 그래요? 여기 좀 찔린 것 같은데요? 그 엄살 좀 피우지 마요. 자, 잘 봐요. 나라면 키 큰 사람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뭐 할 말 있나요? 이건 뭐 논쟁 여지가 없네요. 저기요. 칼 좀 줘보시죠. 위험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칼은 저도 싫어하는데 굳이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당신 칼싸움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요새 누가 해요? 그죠? 그렇다면 혹시 이 중에 누구 칼싸움 본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이런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죠. 이 잭나이프는 저희 동네 아이들한테 필수품이었어요. 뭐 저도 잊어버리려고
많이 애를 썼었죠. 그 잭나이프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밑을 잡고 내려 찍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손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밑으로 잡아요. 만져본 사람이라면 다르게 잡지 않을 겁니다. 이게 확실한 건가요? 네, 그래서 찌를 때도 이런 식으로 찌르는 거고요. 그 소년도 칼을 잘 쓴다 했었죠? 네, 분명히 그랬었죠. 그럼 이 상처가 그 애가 찌른 상처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전에 만져봤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 찍어서 상처를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칼을 밑으로 잡았을 테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대기 방에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죠. 칼 주는 법 좀 안다고 상처를 그 애가 냈는지 안 냈는지 판단할 권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요. 아니 모르다니요. 모른다고요. 당신은요? 아이 몰라 씨. 나 이제 너무 진절머리가 나요. 에? 해결의 기미도 안 보이니 나라도 바꿔야지. 나 무죄. 뭐라는 거야? 말했잖아요. 지긋지긋해요. 그런 일함이 어딨어요? 당신들이 나라도 사세요. 그래요. 그게 지금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셔? 아니,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처음엔 다른 사람들처럼 유죄라고 그렇게 떠버리더니만 그깟 투코표 낭비하기 싫다고 바로 무죄로 바꿔버려요. 그것도 논쟁이 지긋지긋하다는 이유로 생각을 바꾸시겠다. 뭐라고요? 누가 당신한테 사람 목숨을 바꾸는 권리를 줬어? 생각 있는 사람이요? 잠시만요. 그렇게 말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해야겠어요. 정말 확신 있으면 무죄표를 던져요! 짜증이 난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이게 웬만한 재판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걸린 재판인데 당신처럼 그렇게 한순간으로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유죄라고 생각하면 유죄표를 던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투표를 하든지. 신명을 따를 배짱이 그렇게도 없어? 아 저기 이봐요. 무죄요. 말했잖아요 무죄라고. 왜요? 그거 꼭 설명을 해야 돼. 해요. 말해봐요. 왜죠? 유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투표합시다. 투표 요청이 있는데 반대 있으십니까? 아니요, 진행하시죠.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대 3으로 무죄가 우세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 사소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들 그 애를 봤잖아요. 칼을 잃어버렸단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 얘기도 그러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 애들은 진실이 뭔지도 몰라요.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술에 취하면 다 하나같이 주정뱅이에다가 그냥 아무나 막 찔러대죠. 그 사람들 탓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천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같아요.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누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쓰지. 물론 좋은 사람도 있죠. 아마 이런 말은 내가 처음일 거예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예외란 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감정도 없고 그냥 무슨 짓 지금 못 들어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걘 거짓말쟁이에요. 아, 나 안다고요. 내 말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애들은
들어봐요. 네, 들었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요. 이럴 때 개인적 편견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편견이 진실을 가리죠. 나도 진실이 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기 있는 9명은 피고가 무죄라고 느끼는데 이것도 확률의 도박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죄인을 풀어주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배심원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유죄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하죠. 다들 앉아주세요. 앉아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죄라고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 건너에서 직접 살인을 목격한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증언이죠. 그 여인은 소년이 칼을 머리 위로 들어서 아버지 가슴으로 내리찌르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하는 걸 본 거죠. 100% 동감입니다. 자, 그럼 여자 얘기를 해보죠. 여자는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가 창가 근처에 있어서 길 건너 소년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가 있었죠. 1시간쯤 뒤척이다가 약 12시쯤에 지나가는 전철을 창문을 통해서 살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여자는 범행 직후 불이 꺼졌다고 했지만 생생하게 살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요? 글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복잡하네요. 솔직히 무죄의 표를 던진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증거를 다 고려해 봐야죠. 다른 증거는 버려요. 여자가 봤다잖아요. 다시 투표합시다. 재투표 요청이 있는데 반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좋아요. 저는 유죄로 바꿀게요. 예. 자, 그럼 다른 사람은요? 이제 8대 4입니다. 진짜 잘난 척하기는. 저 한 표일뿐입니다. 판결을 못 내리면 판사에게 얘기합시다. 결론을 내려야죠. 당신이 대장인 것 같은데 이제 어떨 거요? 다시 정리해 보죠. 정리는 충분히 했잖아요. 이 사람은 공처럼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봐요. 좀 진정하시죠. 무슨 대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6시 15분이니까 7시에 판결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죠. 저기 어디 아파요? 아니요. 전 7시에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꾸 코를 만지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걸 보니 생각나는 게 있네요. 아니요. 전 정리를 하려던 것뿐입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내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왜 코를 문지르죠? 누가요? 지금 이분께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코를 문지르는 것이죠? 자꾸 신경 쓰여서 문지릅니다. 혹시 그 안경 때문인가요? 네. 다른 그 얘기로 안경 넘어가시죠. 때문에
코 옆에 그런 표시가 생겼군요. 되게 신경 쓰이겠네요. 네, 아주 거슬립니다. 저도 안경을 써서 아는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안과 의사 같은 얘기 좀 그만둡시다 이제. 그 살인을 목격한 여자도 그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안경자분 말씀이신가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같은 표시가 있었고 계속 거길 문질렀죠. 네 맞아요. 많이 문질렀었죠. 그리고 그 여자 45살쯤 됐는데 35살쯤 보이려고 또 엄청 애를 썼더군요. 짙은 화장에 염색한 머리,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이불 벗간 옷을 입고 안경도 안 썼죠. 그리고 여자들은 화장하고 나서 안경 잘 안 쓰잖아요. 왜 안경을 안 썼다뇨?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코를 문질러서요? 표시도 있었습니다. 아, 그게 어쨌단 건데요? 소리 좀 그만 질르세요. 당신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가까이에 앉아 있었거든요. 코 옆에 이걸 뭐라고 부르죠? 머리를 염색했고 코에 표시가 있는 게 어떻다고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 안경 말고도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의 경우엔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난 봤어요. 이상하네요. 전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럼 변호사는 왜 아무 말 안 했죠? 여기 12명 중에서도 11명이 못 봤습니다. 그럼 검사는요? 검사가 안경을 쓰고 증언을 하게 했겠죠. 외모에 신경 쓴다고 안경 안 쓴 여자 못 봤습니까? 좋아요. 뭐 코에 표시가 있다고 치죠. 그래도 살인 현장을 목격했을 때 썼을 거 아니야. 4번분은 잠잘 때 안경 쓰시나요? 잠잘 땐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럼 그 여자도 안경을 안 썼다는 게 논리적이겠군요. 네, 알아요. 추측할 뿐입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 안경을 안 썼을 거란 추측이요. 살인 장면을 목격했다 했는데 아마 안경 쓸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로 그 애를 봤다 믿어도 흐릿하게 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어떤 안경을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원시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게 문제가 되죠. 바로 여자의 시력입니다. 그 안경도 없었던 데다가 밤이었고 또 20m로 떨어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확실치 않은 증거로 소년은 죽게 할 순 없어요. 그거 집어치워요. 실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불가능해요. 당신은요? 무죄네요. 유죄라고 생각해요? 난 유죄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가 틀림없습니다. 왜 그래요? 의심할 만한 근거가 생겼어요. 씹을 때 1이네. 자, 그럼 다른 증거는요? 이런 칼과 같은 뭐 다른 것들. 당신이 다른 증거는 다 버리라면서요. 그럼 이제 어쩌죠? 당신 혼자네요. 혼자건 아니고 상관없어요. 이건 내 권리니까. 그건 당신 권리죠. 근거가 없어요. 아, 근거는 여태까지 충분히 네, 얘기했잖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요. 다시 얘기해봐요.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전부 다요. 법정에서 전부 유죄임이 밝혀졌어요. 내가 바본 줄 아나? 아래층 노인이 모든 걸 봤다고 했잖아요. 칼 문제도 그렇고 똑같은 걸 찾았다고요. 아래층 노인이 증언을 했잖아요. 몇 초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증명 못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모든 건 왜곡되고 뒤틀렸어요. 지하철하고 영화기도 그렇고 내가 본 영화 못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여자가 증언을 했잖아요. 어떤 안경을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원시수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모든 건 다 당신 때문에 왜곡되고 뒤틀렸어요. 자, 난 모든 사실을 여기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아들을 찾습니다. 성명 정우진. 당시 18세. 한국계와 필리핀계 혼혈아. 맞아요. 내 아들입니다. 왜요? 말 좀 해봐요. 약한 인간들 같은다고. 뭐 그렇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난 내 의견을 끝까지 고수할 거예요. 무죄. 무죄요. 무죄라고. 정면 나갑시다. 저기요. 나갑시다. 갑시다.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민재입니다. 한결은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사람마저 가릴 수는 없는 것이지.